제 손에 들린 낡은 폴더폰 너머로 쩌렁쩌렁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명예회장님. 지시대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딸깍. 저는 그녀의 얼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이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을 굴렀죠. 회장님.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낡은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끼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왜요? 땀 냄새 나서 역겹다면서요. 제 옆에 있으면 격 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왕년에는 삽자루 하나 들고 맨 땅에 헤딩하며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읽었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누비는 배달원 김씨로 불리는 김태성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날뛰던 강남. 한복판에 어떤 아줌마가 땀 냄새나는 늙은 배달원에게 인생 참교육을 당한 아주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좀이 쑤시더군요. 평생 현장 먼지 마시며 살던 놈이라 그런지 골프채 잡고 잔디밭 걸어 다니는 건 영 적성에 안 맞았습니다. 자식놈들은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라며 저를 뒷방 늙은이 취급했지만 저는 아직 펄펄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배달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운동 삼아 소일거리 삼아 시작했는데 이게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오토바이 타고 바람을 가를 때의 상쾌함, 따뜻한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가운 표정,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마디에 느껴지는 보람. 회장실에 앉아 결제 서류에 도장 찍을 때는 느끼지 못한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다 좋기만 할 수는 없겠죠. 배달 일을 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는 고마운 분들도 계시지만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하인 부리듯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바로 이곳 로열 팰리스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박미숙 씨였습니다. 로열 팰리스. 이름 참 거창하죠? 30년 전 제가 직접 진두지휘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아파트였고 제 피와 땀이 서린 자식 같은 현장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건물이 낡자 이곳 사람들은 재건축 대박만을 꿈꾸며 눈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린 날, 저는 치킨 2마리를 싣고 로열 팰리스 101동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헬멧 안이 찜통 같았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잠깐만요. 화려한 원피스에 보석을 주렁주렁 매단 중년 여성이 코를 막으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휘휘 저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지금 그거 타고 올라가려는 거 아니죠? 네, 배달 왔는데요. 여기 로열 팰리스예요.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에 음식 냄새 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땀 냄새. 어우 진짜. 그녀는 마치 오물을 본 듯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갑니까? 15층인데. 저기 뒤에 화물용 승강기 있잖아요. 그거 타세요. 원래 배달원이나 택배는 다 그거 타는 게 규칙이에요. 화물용 승강기. 말이 좋아 승강기지 이사할 때나 쓰레기 나를 때 쓰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덜컹거리는 낡은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말 없이 물러섰습니다. 신랑이 해봤자 저만 손해고 무엇보다 음식이 식으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경비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 반장님,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저런 잡상인들 로비에 들이지 말라고요. 우리 아파트 품격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60이 넘은 경비원 김 반장님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쩔쩔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날이 너무 더워서 잠시 에어컨 바람 좀 쐬게 해드리려다가. 아니, 내 관리비로 왜 남의 에어컨을 쐬게 해줘요? 김 반장님도 잘리고 싶으세요? 재계약 시즌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에게 반말지거리하며 협박이라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저는 태양건설 명예회장이 아니라 배달원 김씨니까요.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15층에 배달을 마친 뒤 내려오는데 승강기가 고장났는지 1층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상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찜통 같은 승강기 안에서 10분을 갇혀 있다가 겨우겨우 문을 강제로 열고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한 상태로 로비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또 박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다른 입주민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어머, 저 아저씨 아직도 안 갔어? 어우 냄새. 진짜 못 살아. 그녀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하자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재건축 시공사 어디로 결정할 거야? 태양건설이 제일 유력하다며? 당연하지. 우리 남편이 태양 쪽 임원이랑 줄이 좀 닿잖아. 내가 이번에 입대 위입 주자대표회의 회장 연임되면 태양건설 회장님 모셔다가 설명회 한번 열 거야. 그럼 우리 아파트값 평당 1억은 그냥 찍는 거지. 박 여사는 침을 튀기며 자랑했습니다. 태양건설 회장. 그거 제 아들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놈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저고요. 참 기가 찼습니다. 지가 무시하는 배달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저는 무시하고 나가려는데 바닥에 왁스칠을 해놨는지 미끄러웠습니다. 휘청하다가 제 헬멧이 박 여사의 명품 구두 위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내 구두.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미쳤어?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죄송하면 다야. 이거 한정판이라고. 당장 물어내. 아니, 그 꼬질꼬질한 오토바이 팔아도 못 갚겠지만 그녀는 제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아저씨 같은 밑바닥 인생들이 문제야. 조심성이 없어, 조심성이.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사니까 열등감 있어서 일부러 그런 거지. 선 넘네, 이 여자. 제 인내심의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실수로 그런 건데 인신공격까지 하십니까? 제가 정색하고 눈을 똑바로 뜨자 박 여사는 잠시 움찔하더니 이내 더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뭐? 심해? 지금 눈부라렸어? 어머, 이것 봐라. 감히 입주민한테 대들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 당장 내려와요. 여기 배달원이 난동 부리고 있어요. 경찰 불러요. 난동이라니.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뛰어왔고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아파트 입구까지 쫓겨났습니다. 박 여사는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파트에 얼씬도 하지 마. 배달업체에 전화해서 다 잘라버릴 거야. 헬멧을 쓴 채 쫓겨나면서 저는 로열 팰리스의 높다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벽돌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올렸던 그 자부심 넘치던 건물이 이제는 탐욕과 오만으로 썩어가는 흉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재건축. 내가 제대로 손봐주마. 며칠 뒤 로열 팰리스 단지 내에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렸습니다. 축. 로열 팰리스 재건축 시공사 선정 설명회 마이너스 태양건설 참석. 일시 8월 20일 오후 이시 장소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박 여사가 아주 판을 크게 벌였더군요. 소문으로는 태양건설에서 임원급, 어쩌면 회장이 직접 올 수도 있다는 찌라시를 뿌려 아파트 값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선임이 걸린 결정적인 날이었죠. 저는 그날 배달조끼가 아닌 30년 된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태양건설 초창기 제가 현장을 누빌 때 입었던 등 뒤에 태양이라는 글자가 박힌 빛바랜 점퍼였습니다. 오후 2시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입주민들은 다들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고 박 여사는 단상 한가운데서 마이크를 잡고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태양건설의 최고 경영진 분들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입주민인지 보여줍시다. 그때 제가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제 모습은 화려한 연회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죠. 뭐야? 저 늙은이는 경비원 아니야? 왜 저런 사람이 여기 들어와? 단상에 있던 박 여사가 저를 알아보고는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뭐해요? 저 노인네 당장 끌어내요. 분위기 망치게 진짜.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려던 찰나 회의장 정문이 다시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태양건설의 현직 CEO이자 제 아들인 한진우 회장, 그리고 임원진들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화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밀치듯 지나쳐 아들에게 달려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입주자 대표 박미숙입니다. 저희 아파트 재건축 건으로. 하지만 아들은 박 여사를 본체만 채하고 곧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무릎을 꿇을 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뒤따라온 임원 20여 명도 일제히 저를 향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의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침묵. 박 여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아들과 저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회장, 회장. 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제 얼굴이 드러나자 나이 지긋한 몇몇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 태양건설 창업주 김태성 회장님 아니야? 맞네. 뉴스에서 봤던 그분이야. 근데 왜 배달부 옷을? 저는 아들의 부축을 거절하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 여사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쥐고 있던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열 팰리스 입주민 여러분. 그리고 땀 냄새나는 배달원은 화물 엘리베이터나 타라고 했던 대표님.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 여사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 30년 전에 제가 지었습니다. 벽돌 하나, 철근 하나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죠. 저는 이곳이 단순히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직접 배달을 와보니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더군요. 겉은 번지르르한 대리석일지 몰라도 속은 썩었습니다. 경비원을 하인 부리듯 하고 배달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냄새난다고 모욕하는 곳. 이런 곳에 명품 아파트를 지어준다면 그건 건설회사가 아니라 괴물을 키우는 사육사가 되는 꼴입니다. 좌중에서 헛바람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갑질을 일삼고 주민들을 선동해 집값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김 사장, 나야. 이번에 그 로열 팰리스 재건축 심사 말인데 그거 전면 백지화해.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여기는 건물을 다시 올릴 자격이 없는 곳이야. 당장 철회해. 네, 알겠습니다. 명예회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에 생생하게 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 그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회사 사원이 뭐냐? 사람을 위한 집, 정직한 건설입니다. 그래. 그런데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이런 곳에 우리 브랜드를 달아줄 순 없지 않겠냐? 당장 로열 팰리스 재건축 협약 파기해라. 위약금 내가 낼 테니 걱정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건축 대박만을 꿈꾸던 입주민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비난의 화살은 박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박미숙, 내가 책임져. 내가 배달원한테 갑질해서 우리 재건축 날아갔잖아. 평소에 그렇게 유세 떨더니 기어이 사고를 쳐. 사람들이 박 여사를 애워싸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눈이 삐어서 몰라 뵙고 살려주세요, 회장님. 그녀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며칠 전 제 헬멧을 발로 차며 조롱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쭈그리고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회장이 아니라 진짜 힘없는 배달원 김씨였다면 사과하셨을 겁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사람 대우는 명함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경비원, 청소부, 배달원, 다 누군가의 귀한 가장이고 가족입니다. 그 구두 한정판이라 비싸다고 했죠. 사람의 존엄은 한정판 구두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비싼 겁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님. 저는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신 경비원 김 반장님을 불렀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김 반장님 정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태양건설 보안팀 고문으로 모시죠. 월급도 여기보다 2배는 될 겁니다. 김 반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미련 없이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아들과 임원들이 제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입주민들이 박 여사를 성토하는 고성방가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주차해둔 낡은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차 대기시켰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가시죠. 저는 헬멧을 쓰며 씩 웃었습니다. 됐다. 아직 점심 피크타임 안 끝났다. 배달 2건 더 남았어. 네. 아니, 명예회장님이 무슨 배달을. 이게 내일이다. 사람 냄새 맡으면서 사는 거. 그게 펜대 굴리는 것보다 100배는 재밌어. 너도 나중에 은퇴하면 해봐라. 꿀맛이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로열 팰리스와 멍하니 서 있는 검은 양복의 무리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은 콘크리트로 짓지만 그 가치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만든다는 것을요. 껍데기만 화려한 궁전보다는 서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물, 한 잔 건넬 수 있는 작은 오두막이 진짜 로열로 이열한 곳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달립니다. 땀 냄새 나는 헬멧을 쓰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해주기 위해서 말이죠. 혹시 길 가다 낡은 스쿠터 타는 할아버지를 보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태양건설 명예회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 라이더 김씨로서 반갑게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 박 여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에서 쫓겨난 건 물론이고 집값 폭락의 원흉으로 찍혀서 입주민들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야반 도주하듯 이사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로열 팰리스는 새로운 입주자 대표가 뽑혀서 갑질 없는 아파트 선포식을 하고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부터 리모델링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요? 글쎄요. 사람이 먼저 된 다음에야 건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배달하는 회장님 김태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어떤가요? 경비원, 배달원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곳인가요? 아니면 박 여사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